안녕하세요. 비구명리 답변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관살이 없으면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작다. 사주에서 죄다 신약할지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그리고 죄다 신약을 했을 때 관살의 작용성, 또는 인수가 과다했을 때 관살의 작용성, 그리고 식상이 과다했을 때의 이 관살의 작용성,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시자고요. 여명사주에 재성이 과다하고 관살은 쇠약하다면 제극인 사주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이 재성이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 인수는 나의 의식주 성분,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계획을 정하는 이러한 성분이 되는데, 이 재성이 인수를 극하는 제극인 사주가 된다면 인내력, 교육, 의식주를 상징하는 인수는 극무력하게 되므로 올바름에 판단하는 구별심이 부족하다. 이 의식주 성분은 나의 먹는 음식이다. 그런데 나의 먹는 것을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식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눈칫밥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는 몸이 야유어 갈 수도 있는 환경이 되겠다 그래요. 왕성한 재성이 식상을, 이것은 재성이 죄다 신약일 때 식상을 설계하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이것은 물불 안 가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편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적으면서 인임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상에 허전함, 비어있음,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재성이 식상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 식상의 허전한 비어있음을 충족하려 하기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허양무력한 관성이 인수를 생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의 거는 기대, 또는 남자라면 자식의 거는 기대가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인수는 의식주이고 먹는 것에 해당하는데, 사람이 먹어야 살기의 관성이 인수를 생하여 일간히 먹음으로써 힘이 생기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이것이 몸이 야유어 간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요. 무력한 관살에게, 그러니까 무력한 관살은 다시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재성이 과다하고 관살이 있는데, 이 관살이 임수나 계수 한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다면, 그리고 비겁이 허약했다면, 비겁이 힘이 있었으면은 비겁이 재성을 극하여 인수를 파극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나 정화가 있는데 사와 한 글자에 의지했는데 사유합이나 사신합으로 이 사화가 배신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는 임목이나 묘목 한 글자를 의지하거나 간목이나 을목을 의지하는 상태 속에서 경신금이 파극하거나 신금이 인신충을 해버렸거나 아니면 유금이 묘유충을 했거나, 이런 것은 모두 제극인이 되는데, 이 재성이 인수를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비겁이 힘이 없어서 이 재성을 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 재성이 휘두르는 칼에 무참히 당하는 이 인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무력한 관살에게 인수를 생하기를 요구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자 사주에서 남편에게 지나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되고, 이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발생이 되는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편과 자식이 되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다 그래요. 또한 재성인 시어머니는 관성인 인수를 생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여명사주가 재성이 과다하면 시가집과 친정 사이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인간사회에서 남편이 친정집을 상생으로 도와주면 일간도 좋고 친정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믿었던 관성은 힘들여 일한 월급봉투를 시어머니에게 착취당하는 이런 형상이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병정화 일간에서 이임계수는 남편이 되는데, 남편이 월급을 벌어서 나에게 전해줘도 이 재성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나에게 뭐 50만 원을 갖다가 나도 먹고 살아야지 50만 원 내놔. 이런 식이다. 그래서 무리한 것을 내 생활비죠. 이게 항상 징징대는 이 상태가 시어머니한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재성인 시어머니는 관성인 아들을 자기 치마폭에 감싸 안고 일간과 관성을 이간질시키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시어머니도 많은 세상인데, 이러한 육친적인 문제가 친정과 시집과의 갈등으로 결국에는 그래서 부부 이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부부 이별을 하면 시어머니는 미워도 남편은 언제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 이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당하고만 살았다고 측은지심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재성이 과다하고 무관살의 사주라면 이때는 남편에 대한 기대도 없고 희생만을 거듭하게 됨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재성이 과다한데 이 관살이 없기 때문에 이 관살이 이때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다. 이 관살, 내 남편의 성분이 인수가 되었는가, 재성이 되었는가, 식상이 되었는가, 아니면 비겁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봐서 또한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 남편의 성분, 이것은 이 재성이 과다하다고 또는 무관살이라고 남편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게 되는데, 그 오행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합충작용에 의해서 오행작용이 변화가 돼가지고 인수가 되었을 때는 대단히 비겁을 생하는 인수이기 때문에 남편의 품질은 좋지만, 사람은 좋지만 자기 친가에 두드러 맞아 죽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도우려 하는 마음은 지극정성이지만 도울 역량이 부족하게 된다. 또는 식상이 되었다면 품질이 안 좋은 남편이 되어서 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나타남은 이 재성, 자기 어머니한테 꼼짝달싹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자기 친가의 애정사는 다 챙기고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형제 이런 것은 무시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품질이 안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 남편의 오행이 어떠한 상태로 갔는가. 그런데 또 내 남편이 이 무관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재성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나의 친가를 두들겨 패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나의 친가, 이 부분과는 사이가 원수지간과 같은, 이럴 때 헤어지면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안 생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기록된 것인데,
비록 허양무력한 청간일지라도 관성이 있었을 때는 남편에 대한 기대심리, 의지심이 발생하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무관살이기에 인수를 생하게 된다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남편에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자칫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고 일간을 제어할 관살이 없기 때문에 신약하던 신강하던 그것은 두 번째고 일간을 제압하는 법 질서가 없다. 즉 도로에 교통경찰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매사 즉흥적인 성격으로 타인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생각의 깊이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아까 얘기한 부분이 되겠죠. 내 남편이 과연 오행이 누가 되었느냐. 여기에서 남편의 품질 검사가 달라진다. 재성이 남편이라면 다자는 무자, 태왕직절 현상에 의해서 남편 덕이 없어지고 인수가 남편이라면 제극인 당하는 인수이기에 허약한 남편으로 의타심이 강한 남편이 될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극인 당하기 때문에 자기 치인가의 강압에 휘둘리는 칼에 맞게 되는 나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요구하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서 당신이 이 재성을 좀 극해줘 하는 의타심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재성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비겁이 되기 때문에 이 비겁한테 이 재성을 제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화나 오화 내지는 이것이 남자 사주에서는 장인이요 여자 사주에서는 시아버지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인수가 됐다면 내 아버지한테 내 어머니를 제압해달라 하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만 보지 말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나에게 물려줘 하는 기대심리, 당신이 친정집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 나 좀 편하게 해줘 하는 이러한 성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죄다 신약사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명사주에 죄다 신약이 되면은 시어머니가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관살의 어머니는 이 재성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 많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많다 하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 덕이 비록 인수가 되었다면 이것저것 기대하는 심리는 많지만 남편 덕이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부부 서로 화합력은 무난해서 해로할 수 있다. 여명 무관살 사주의 심리 구조는 없는 것을 더 찾게 되는데 남편이 어느 오행의 육신이냐에 따라서 성격적인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무관살이라면 관살이 없기 때문에 남자를 보는 안목은 당연히 없다. 그래서 부족한 자를 자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일편단심 남편에게 집착하거나 남편에게 거는 희망이 크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무관살 사주에서 관살 운이 왔을 때에 손만 잡아 끌고 다정한 뭔가를 했을 때는 따라오게 된다. 이 관살이 없다가 관살이 있어서 따스하게 해주는 그것에 녹아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관살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남자를 보는 안목이 없다 그래요. 만약 내 오행이 남편 성분이 재성이 되었다면 부부 해로하기 어렵고 인수가 남편이 되었다면 부부 해로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부부
해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 죄다 신약으로 무인수 사주라면 도저히 관사를 반기지 않게 된다. 이거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죄다 신약 사주로 무인수가 되었다면 도저히 관사를 반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같은 신약일지라도 인수가 있으면서 관살이 있다면 이때는 관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인연법에서 대체로 여명 무관살 사주는 무재성 사주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명 무관살 사주는 남명 무재성 사주하고 인연이 된다. 또는 여명이 관살 과다라면 이 남자는 재성 과다 사주와 인연이 된다. 이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주위 사람들 사주를 한번 보시라 그래요. 남녀 식상 성분은 자기 본심에 나타남이 되는데 일명 그래서 이 식상은 인생 무대이다. 그리고 자기 본신에 나타남이 되는데 식상 성분을 통변을 할 때 꾀주머니, 변화, 모험, 창조, 기술, 예술, 손재주, 의복, 화장술, 언병구사, 성적 능력 성분이 되는데 이런 식상 태왕이라면 언변이 탁월하게 사기꾼의 능력이 해당이 된다. 이거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다. 식상이 태왕에도 인수가 있는지 재성이 있는지 관살이 있는지 이 모든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겁이 있고 식상이 왕성하다 그러면은 이 식상은 비겁을 설기를 해서 이 비겁 기운과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신의 인생 무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겁을 설계하는 그 능력, 그것은 네 돈이 됐건 내 돈이 되었건 일단 설계해서 쓰고 보자는 사기꾼의 능력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식상성분은. 그래서 그러나 식상성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성분이 식상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육이 왕성한 사람은 타인에게 크게 사기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성 과다하면서 무관살이라면 요령 없이 갖다 바치기만 하는 여명이 될 가능성이 많고 돈 주고 몸 주고 운다에 해당이 된다. 요령 없이 갖다 바치기만 하고 또는 돈 주고 몸 주고 운다에 해당되어 술값 계산은 즉 재성 과다하고 무관살이었을 때에 남편이 사업했다면 어떻게든지 그 돈을 만들어다가 그 남편한테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남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명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주의 명식에 없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성향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뒤에서 친구 간의 관계를 보면은 계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꼭 감투를 써서 자기가 회장이 된다,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관살이 없기 때문에 그 관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명예직을 얻게 된다 그래요.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식기는 내적 성분이며 상관의 외적 성분으로 식기는 은밀하게 나타내는 성분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래요. 식기는 은밀함에 나타나며 상관은 드러내놓고 나타남이 되는데 이 식기는 사랑을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상관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등등등 얘기하면 나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도 나 좋아해?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당히 용감한 성격에 해당이 된다. 그런가 하면 시키는 속으로 하는 사랑이 되어 가슴 아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변화가 있다.
있다. 천간이 투출해졌냐, 지지만 있느냐, 또는 식상, 혼잡이냐, 형충이 되었느냐, 식상의 성질에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식관 대립인지, 관식 투전인지, 상관 경관인지, 식상을 설계하는 재성이 있는지, 식상을 억제하는 인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식상 성분은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나의 인생 무대, 나의 성격,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요. 사주 전체를 살펴서 이 부분을 살펴서 그 사람의 성격의 변화 추이를 알게 되는데, 대체로 제일 큰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먼저 그것을 생각을 하시라. 식상은 은밀하게 나타남, 감춰진 성분, 상관은 드러난 성분, 이 부분과 지지의 성분과 천간의 성분, 그래서 이 부분을 외적, 내적, 이것을 따지면 되겠다 그래요. 식상은 자신의 인생 무대로 본실을 나타내는 성분이므로 나의 성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천간, 상간일지라도 무토, 경금, 신금은 현침살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재성을 보지 못한 현침상관은 남편이 도망가기 수이고, 그리고 말이 험할 수도 있고 욕설을 잘하기도 하며, 남자 같은 경우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식상과 재성의 관계가 길하고 유력한 재성이라면 사업가 사주에 해당하지만, 무력한 재성의 식상이 재성의 관계가 불미하다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고 이루고자 하는 장애가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겠고, 여기에서는 명식이 없이 대충 큰 울타리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을 통변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공부가 이어나간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약 한 50회 정도가 되었지만, 앞으로 공부해갈 횟수가 약 200~300회는 더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한 명식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